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이 보인다 진행을 맡은 황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훈입니다. 네, 오늘 첫 인사를 드리게 된 부동산이 보인다는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매일 생방송으로 총 3부에 걸쳐 90여 분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각 지역의 부동산 시황, 2부에서는 랜드마크 아파트들의 시세, 마지막 3부에서는 요일별 다채로운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부동산 정보의 양과 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이 보인다 1부는요. 각 지역의 부동산 시황을 전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꼭 주목해 보아야만 할 지역들의 시황, 즉 부동산 거래 상황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JH투자연구소의 정훈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는데요. 정형화된 내용보다는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발빠른 정보 두 분께서 전해드리면서 또 분석도 심층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자, 월요일 첫 순서 맡아주셨는데요. 좋은 정보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대체적으로 이제 서부 이촌동이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내용인데요. 네네. 그럼 정훈 대표께서 준비한 자료와 함께 용산구의 시황 및 최근 동향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통해서 네 가지로 제가 한번 구분해 봤고요. 네.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 한 주간의 용산 아파트 변동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용산 참사 타결로 주변에 가격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과 또 세 번째는 국제빌딩 3구역이라고 용산 참사 당한 곳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네. 이곳이 4월에 일반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내용과 또 강남과 용산을 잇는 신분당선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용산 아파트 매매가 전세 변동률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11월 중순에는 전세 수요가 좀 급증했던 상황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물이 많이 소진됐고요. 11월 초가 되고 또 1월이 되니까 이제 매물이 모든 게 전세, 임대차 매물이 많이 소진이 되는 바람에 움직임은 좀 둔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월 중순부터 2월 현재까지는 임대차 만기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하면서 기존의 임대인들 분께서는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상승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매매 가격은 0.01% 정도 약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는 네. 경기 침체로 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전세 가격은 0.23% 상승했는데요. 이주 수요랑 또 새학기 철을 맞이해서 또 신혼부부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월세 가격은 기피 현상 때문에 기존에 월세를 살던 분들은 전세로 옮겨가려고 좀 금액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월세 가격은 좀 0.3%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용산 참사 협상 타결로 한강로 일대 지분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강로 1, 2가에 15제곱미터 약 한 5평이 좀 안 되는 곳은 3.3제곱미터당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10평 정도 되는 것은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하고요. 앞서 현장통신원하고 연결되어 있던 서부이촌동은 5평 기준으로 약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 또 10평 기준으로 1억에서 1억 1천만 원, 또 40-641번지라고 이곳은 한강로 3가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5평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또 10평 기준으로는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한 평당 가격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죠. 강남 용산을 잇는 신분당선 관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1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2017년도 완공 목표에 있고 7개역 총 7.4km 연장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신골드라인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업무지구와 접근성 향상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제빌딩 3구역 분양 소식인데요. 총 128가구가 입주를 하게 되고요. 일반 분양은 약 155제곱미터에서 241제곱미터로 48가구 정도 일반 분양할 예정이 있고요. 이곳이 바로 시티파크랑 그 유명한 파크타워와 함께
주상복합촌을 형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용산은 이제 민족공원이나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대형 호재로 늘 관심의 대상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용산, 제가 첫 방송에서 내용을 못 들었어요. 우선 용산 전반적으로 2001년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서부 이천동은 개발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시티파크나 파크타워 이런 쪽 주변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도정법이 생기기 이전에 도심 재개발이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평균 용적률만 해도 한 700에서 800% 정도의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상위 우리나라 1% 정도가 거주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 외에 이제 용산에는 개발 호재도 많이 있고 또 뭐 민족공원도 개발이 된다고 하고 뭐 남산에 연계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짚어주시죠. 예, 이것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제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특징과 장점을 이것도 한 4가지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용산 민족공원과 남산 연계 개발에 대한 내용과 또 용산 국제 업무지구, 그다음에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한남 뉴타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용산 민족공원인데요. 이곳은 지도상으로 보시면 가운데 위치해 있는 곳이 이게 마우스가 일단 가운데 위치해 있는 곳이 용산 민족공원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남산이 있는데요. 이곳을 사이에 해방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녹지축을 연결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고요. 예. 규모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하면 110만 평 정도 하는 곳이고요. 이곳이 또 도시의 산소 탱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미군이 평택 제추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2015년이 되면 아마 1차 개방을 하게 되겠고요. 네. 어떤 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서울 같은 대도시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산 국제업무지역에 관한 자료인데요. 규모 면에서는 약 평수로는 17만 4천 평이고요. 높이는 665m, 152층의 한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7개 동, 70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이 12개 동이 들어서는 등 규모 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되겠고요. 경제 효과만 67조 원, 고용 창출, 상시 고용 창출 효과만 36만 명에 달하는 한 해 1,000만 명 관객을 유치하겠다라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 또 용산 국제업무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2001년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모면에서 100만 평 정도를 섹터가 정해졌는데요. 이는 한강로부터 종로까지 연계해서 테헤란로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우 트럼프월드, 시티파크, 파크타워, 파크자이 등이 입주해 있고요. 추후에는 국제빌딩 3구역, 4구역, 또 용산 전면 구역들이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정훈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뭐 한남 뉴타운도 개발이 되고 또 노들선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고 용산에만 해도 엄청난 지금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으면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세 변화가 어떨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용산에 07년도 한 10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용산 참사당했던 곳 아시죠? 네. 예, 그곳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니까요. 소형 지분 기준으로 3.5평 정도 되는 평형대가 한 평에 약 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적이. 한 평에. 네. 예. 해서 그 일대 주변의 가치가 아까 앞서 현장통신을 연결했던 서부이천동 같은 경우도요. 최고가는 호가로 2억 원까지 가까이 갔던 경우가 있고요. 네. 개발에 대한 윤곽이 나와 있지 않는 곳들도 한 평에 1억 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개발들이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용산은 지분 가격이 한 평균 2억 원 되지 않겠나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예. 놀랍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추경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제가 용산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남은 서울대생이다 이렇게 보면 용산은 초등학교 6학년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버드도 가겠죠. 공부 열심히 못한다면 지방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해서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아주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